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겁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서 공연을 3개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한 공연인데 네. 이 공연의 3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려고요. 먼저 익숙한 듯하면서도 좀 낯선 공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어린이 공연 같으면서도 어른들이 느껴야 될 만한 공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범한 듯하면서도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공연, 이렇게 3가지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공연을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 머릿속에서 지금 막 복잡하게 조합을 하고 있었어요. 예. 일단 익숙한 공연일 것 같고, 예. 어린이 관람이 가능할 정도의 공연일 것 같고, 뭐가 있을까? 피터팬? 뭐. 지금 비슷한 결로 가고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아,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그럼 뭐예요? 대학로에서 작은 소극장에서 올리는 올해 초연되는 뮤지컬인데 제목이 뮤지컬 오즈라는 작품입니다. 아, 오즈. 예, 오즈. 아, 예. 비슷하지는 않는데요, 피터팬하고. 피터팬 오즈 딱 들으셨을 때 왠지 오즈의 마법사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동화에 관련된 느낌을 유추하신 것 같아서 비슷한 결로 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뭔가 감을 잡긴 잡았는데 끝에 좀 항상 부족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퀴즈를 준비한 건 아닌데 퀴즈처럼 대해주셔서 저도 갑자기 긴장감이 좀 돌았습니다. 저는 로또도 잘 안 맞고 복권 뭐 이거 사도 5천짜리도 희한하게 안 맞는 편이라 이 뭔가 끝을 잘 못 맺는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했어요, 방금 전에. 복권 번호는 저도 유튜브 방송할 때 가끔 제가 생각나는 번호 얘기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번호 피해서 찍으면 5천 원은 될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자, 누가 들어도 오즈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딱 이제 그 이야기,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가 떠오르실 텐데, 그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워낙 유명한 뮤지컬 중에 위키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도 사실 오즈의 마법사 스피노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뮤지컬 오즈 그러면 딱 그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이제 도로시, 양철인간, 사자, 이런 초록마녀, 이런 소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목도 오즈의 마법사를 모티브로 해서 갖고 온 소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 익숙하지만 낯선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 뮤지컬인 거죠? 그렇죠. 예. 창작 뮤지컬인데 기존의 동화에 있는 데에서 기존의 모티브를 갖고 오고 캐릭터만 싹 들고 와가지고 스토리를 완전히 재구성해버렸네요. 아, 맞습니다. 예. 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이제 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진행자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게임 같은 거 좋아하세요? 옛날에 오락실 게임, 요즘에는 별로 못 해왔어요. 갤러그 이런 거? 그래도 비슷하게 오셨어요. 저는 제가 게임 말씀드리면 왜 MT 가서 하는 369 이런 게임 생각하실까 봐. 아니면 설마. 술자리 게임 이런 거 생각하실까 봐. 근데 말씀드렸던 요즘에 인터넷상의 게임 있지 않습니까? 롤이나 스타 이런 것들. 이런 거 많이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 굉장히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게임에.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컬 오즈라는 이 작품의 오즈는 사실 먼 미래에 게임 시장의 99% 이상을 점유한 게임의 이름을 오즈라고 타이틀을 정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기에 게임 속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거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에 있는 그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좀 모티브를 갖고 와서, 그 소재를 갖고 와서 완전히 상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먼 미래의 어떤 게임 속 세상에다가 그 캐릭터를 접목시킨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게임 좋아하는 분들 또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좀 낮고 네. 요즘 보통 게임 많이 좋아하니까요. 네, 요즘은 뭐 게임 시장이 뭐 네. 뮤지컬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예상하지 못한 관객층들이 좀 오세요. 어떤 네. 친구들이냐면 아이들을 데려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게 뮤지컬 오지 그러니까 이거 오지의 마법사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그것도 그렇고 포스터 느낌이 노란색 바탕에 굉장히 뭘까요 좀 상큼한 느낌의 그런 포스터 그림이고 그 앞에 모니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굉장히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공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좀 오시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실제로 공연장에 오셔서 공연을 보셔도 공연을 보는데 무리함이 별로 없어요. 그 공연이 굉장히 쉽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공연장에 막상 들어와서 어린 관객들과 좀 성인 관객들이 보는 포인트가 다르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생각보다 그 나이 차이를 별로 느끼지 않고 공연의 재미를 같이 좀 느끼게 되는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게임이라는 소재니까 네. 어린 친구들이 훨씬 더 그게 빨리 집중을 하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몰입도가 좋죠. 예, 예. 그래서 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공연은 방학 때 예. 아이들 데리고 네. 부모님들이 가서 이렇게 같이 네. 보는 이런 공연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연 내용은 전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어른들이 느끼는 게 많은 공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포인트를 예. 이 공연은 사실 어린 친구들의 그런 그 간단한 재미적인 어떤 그 요소보다는 어른들이 느껴야 할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공연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연 소개할 때마다 줄거리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이제 집중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이것도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드렸지만 먼 미래에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을 AI가 거의 대신하는 그런 세상이 이제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인간들이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을 하고 있는 인간 준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예. 근데 이 준이라는 사람은 그 VR 기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준이라는 주인공이 그 시기에 99%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지라는 VR 게임에 접속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 게임 세상에서 어떤 AI 그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데 예. 이 캐릭터 이 AI는 해킹 때문에 해킹을 당해서 어떤 임무를 꾸준히 계속 수행하고 있는 양철이라는 AI를 만나게 돼요. 예. 이게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아니라 AI죠. 예. 근데 이 양철이라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으시겠지만 왜 오지의 마법사의 양철 로봇처럼 네. 심장은 없고 인간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였던 그 AI를 만나게 되죠. 네. 그렇게 이제 주인공 준이랑 AI 양철이 만나면서 서로 여러 가지 미션을 같이 이제 2인 1조로 그 2인이 아니죠 사실은. 여하튼 그 인간 준과 AI 양철이 만나서 미션을 계속 수행해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간에 정이 쌓이게 됩니다. 예. 정확히는 두 사람이 또 아니고 예. 말씀드리면서 계속 헷갈리는데 정이 쌓이게 되는데 사실은 두 캐릭터 간에 정이 쌓이는 게 아니라 인간 준이 AI 양철한테 정을 느끼게 되죠. 예. 왜냐하면 AI는 감정이 없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그 두 캐릭터가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캐릭터 AI와 이 관객과의 정도 계속 같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종 미션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양철이라는 그 AI는 해킹을 당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면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객 그리고 그 캐릭터 극 중에 나오는 준과 어떤 감정적인 그것들이 막 쌓이게 되는데 어느 네. 순간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팍 이제 그 아픔이 예. 느껴지게 되는 예.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과 AI의 만남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더 인간다운 AI 그리고 헤어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외국의 드라마에서 저도 본 것 같은데요. 네네. 사람을 쏙 빼닮은 네. 로봇을 맞아요. 만들어서 네. 그 로봇하고 같이 막 교감을 하다가 어느 네. 순간 이게 사람이야 로봇이야 구분 안 되는 상태까지 가는 네.
그거랑 약간 컨셉이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런 이야기 많죠. 사실 그 AI 인간 복제 얘기도 많이 있고 그 영화 휴잭맨 나왔던 그 로보트가 나왔던 영화도 있고요. 네. 이런 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작품 그 AI라는 게임 소재를 통해서 어린이도 이 공연에 금방 그 몰입되게 만들 수 있게 그 드라마를 처음에 굉장히 쉽게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공연을 볼 때 약간 관객들한테 마음을 무장해제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공연 보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으로 1시간 좀 이상 이 정도 공연을 계속 끌고 가요. 예.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AI가 계속 귀엽고 좀 이렇게 그 마치 반려견 바라보듯이 예.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요. 예. 그럼 이제 공연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 캐릭터에 막 흠뻑 빠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AI랑 딱 헤어지게 되는 감정을 느끼게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계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이 AI의 소재를 굉장히 잘 버무려낸 그런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객들이 뭐 울고 그래요? 혹시? 그래서 공연 초반에 첫 번째 공연이 끝난 다음에 이 공연을 본 관객들한테 제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귀여워요. 근데 슬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게 막 정말로 그 AI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 귀여움 때문에 공연을 계속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볼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뻔히 알고 있는 결말로 갖고 가는데 아는 결말이기 때문에 그 결말로 가면 갈수록 계속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이런 감정을 딱 관객들한테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이 통해서 사실 이번에 국내 초연인데 예.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마 혹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좌석에 매진된 회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잘 되고 있는 공연이라서 더 잘 되기 전에 빨리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네. 근데 이 공연 중에 뭐 이벤트가 있다고? 예, 있어요. 공연 중에 이제 제가 인간 준이랑 AI 양철 이렇게 한 조가 돼서 미션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그 어떤 비슷한 템포의 박자에 박수를 3번 또는 4번 이렇게 막 치는 이런 그 어떤 미션이 있어요. 이걸 관객들과 함께 하거든요. 네. 근데 관객들이 제 생각에는 처음 이제 그걸 이 무대 위에 등장하는 배우가 관객한테 시킬 때 제가 객석에 있었을 때 네. 쑥스러워서 이거 따라하기 좀 뭐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소극장이니까 그렇죠. 저도 조금 쑥스럽거든요. 쑥스러울 것 같은데 저 빼고 남들이 다 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보다 굉장히 잘 따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호흡하는 과정, 이 게임을 함께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캐릭터와 관객들 간의 관계의 어떤 벽 같은 걸 확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참여형 이벤트 같은 거 하면 관객들이 너무 참여를 안 했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이머시브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셔도 됩니다라고 딱 열어드리면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태도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외국 가면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잘하거든요. 네, 자기 표현할 때 그 영어 브라보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2009년인가 올 슈겁이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로 만든 뮤지컬인데 이 공연의 제작 발표회 같은 걸 할 때 제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엘비스 프레슬리 분장 비슷하게 하고 머리에 가발 쓰고 가슴 풀어헤치고 이렇게 털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사회를 봤었는데 그때 Come on everybody 막 이렇게 하면은 관객들이 막 춤추는 그런 거였었어요. 신나게 음악을 세게 틀으면 춤출 것이다. 관객들을 이렇게 모셨어요. 음악이 나오고 조명이 딱 어두워지니까 관객들이 쫙 해서 그 왜 벽 쪽에 관객들이 쫙 붙어갖고 나는 못 놀아 이러면서 거기 무슨 대피 상영도 아닌데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너무 썰렁해져가지고. 이게 준비했었던 제작팀과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떡하지 민망해갖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머시브 공연 같은 거 관객 참여형 이벤트를 하면 관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참 좋은 현상이네요. 네. 뭔가 이렇게 쏟아내는 맛이 있어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이 되면서 더 관객들이 그런 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나 봐요. 예전에 그 좀비를 소재로 하는 이블데드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이 공연은 또 공연 도중에 관객들한테 좀비가 다가가서 피를 뿌리는 뭐 이런 그 씬이 있어요. 그때도 예전에는 이러지 마세요 막 그랬거든요. 뻔히 그럴 만한 자리라고 안냈는데도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러시는 관객들이 계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나면 좀비가 다가오면 댐벼라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같이 막 물어뜯어요. 배우랑 막 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그 관객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즈도 어린 친구들, 성인 관객분들 할 것 없이 이 박수나 이런 호흡들을 잘 맞춰주셔서 공연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그거는 진짜 배우들이 분위기를 그렇게 잘 유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딱 어느 부분 이렇게 딱 건드려주면은 관객들이 확 이렇게 맞습니다. 자기 표현을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오즈 뭐 배우들 입장에서는 진땀 흘리시긴 할 것 같아요. 이 공연이 올라가기 전에 연습실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우들이 그런 고민 얘기했었어요. 이런 장면이 있는데 관객들이 안 따라하면 어떡하죠? 근데 첫날 딱 터진 거죠, 이게. 박수를 딱딱 쳐주면. 관객 배우들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잘 유도를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AI나 아니면 로봇이 나오는 공연을 과거에도 좀 소개해 주신 적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인간의 법정이라는 그 공연도 제가 시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소개해드렸던 공연 이외에도 AI 소재로 가장 유명한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공연이 있어요. 이 공연 그 전미도라는 배우의 대표작이기도 한데 이 그 폐기된 로봇 이제 그 약간 구형 로봇들 둘의 어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는 공연이거든요. 이런 공연도 있고요. 또 이 오즈라는 작품의 특징 어린이 공연인 것 같은데 어른들이 감동받는 이런 부분을 건든 공연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기찬이라는 가수의 뮤직비디오 배경으로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거든요. 이런 그 인간 또는 어른들이 잊고 있었던 감성을 이 동화 속에 있는 인물이나 AI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이야기. 이거는 이 시대를 약간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한 번씩 나오는 공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다 동심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예전에 봤던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다시 봐도 그때는 몰랐던 거를 다시 찾아내게 되고. 그러니까 작년에 슬램덩크 열풍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요. 야, 이거 되게 철학적인데. 알고 봤더니 나는 어렸을 때 몰랐어.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의 의도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른이 돼서 보면 철학이 확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나온다거나 게임 속 어떤 배경이 된다거나 이럴 때는 그 무대 연출이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제작자 입장에서는. 근데 무대 연출이 신경이 쓰일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진 않는데 막상 공연장에 무대화돼서 공연화된 다음에 올라가고 나면 관객들은 무대 장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배우가 그렇다고 뭐 로봇 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딱딱 각기 같이 이렇게 이런 행위를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 인물이 훨씬 더 인간답게 연기하는 것을 더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약간 반증인 것 같아요. 그런 효과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오즈라는 공연도 그 공연 그 무대 위에 타이틀로 미션 1 모르고 바닥에 어떤 게임 같은 그런 장치들 전식으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그걸 연기하는 배우들의 그 호흡이나 이런 걸로 관객들이 흠뻑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셨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직접 보셨을 때, 직관했을 때 어떤 점이 제일 매력적이던가요? 제가 세 번째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평범한 듯하면서도 특별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너무 간단한 부분의 매력을 느꼈어요.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극 중에 나오는 AI 양철이라는 이 캐릭터가 준이라는 인간을 만나면서 처음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매번 만날 때마다 인사를 건네요. 안녕 준,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호흡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좀 오버해서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막 이런 식의 말투 맞아요. 배우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귀엽게 표현해요. 이 역할을 맡은 배우들별로 약간의 표현법은 좀 다른데, 근데 이 안부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이 사람한테 안 봤던 시기에 별일 없었냐고 묻는 이 안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진짜 그냥 늘 스치듯이 오늘 아침에 저 집에서 나올 때 아니면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도 뭐 공연 알림이 안녕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공연인 것 같아요. 그럼 부재의 아픔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같이 있었던 사람한테 그냥 밥 먹었어? 안녕? 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거나 없어졌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 계속 조금 전에 작품을 줄거리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AI와 관객, AI와 주인공 준 이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공연의 결말에 다다르면 이 AI는 어쩔 수 없이 해킹당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돼요.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재 관련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이걸 계속 공연 내내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이 인사를 건넸던 AI한테 느끼면서 관객들의 이 마음을 뭔가 몽글몽글하게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마음을 한순간에 풀어버리게 이렇게 만드는 이 매력이 이 작품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여운도 굉장히 길게 가지고 나갈 것 같아요. 네.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작품 설명을 막 인공지능에 게임에 뭐 무대 연출까지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음악을 중간에 안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뮤지컬 오즈인데요. 네. 뮤지컬이니까 음악을 갖고 올 수 있었는데 네. 창작 초연이기 때문에 음원 녹음된 게 없어요. 네. 이 공연 지금 한참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 OST 왜 안 나오냐고 막 항의를 하고 계신데 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악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네. 이 작품의 음악을. 그래서 제가 공연을 보고 나서 느낀 감정이 잘 묻어나 있는 노래를 한 곡 좀 골라봤거든요. 그래요? 제가 계속 이 준과 준이라는 인물과 양철 AI 양철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런 사람 나와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사가 잘 나와 있는 노래가 김동률의 감사라는 노래를 들었네요. 네. 그런 가사 한 말이 생각이 나서 작가님한테 이 노래 한번 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마지막으로 이 여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이렇게 쫙 가라앉으면서. 네. 근데 이 공연 보면 그래요. 지금 제가 방송 내내 하는 것처럼 막 텐션이 업됐다가 공연 끝나고 나면 잘 봤다.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기를 해주셨어요. 예. 비슷한 감정 느낄 수 있는지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안영수 대표의 신청곡 김동률의 감사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